그러나 이 위기는 체제의 취약성도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경기 부양이 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축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G20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소위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긴축 조처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 긴축 조처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민간 부채가 공공 부채로 전이되면서 국가가 부도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그들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센 긴축 조처가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미국의 비주류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G20이 최근 합의한 긴축 조처가 본격화하면 WTO가 본격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오바마 정부의 경제회복 자문위원장인 마틴 펠드스타인이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WTO를 감수하고서라도 긴축을 해야 한다. 즉 그만큼 국가 부채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 긴축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지금 바로 은행가들과 채권자들이 정부에게 긴축이 정부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행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있다가 정부의 구제금융을 통해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근데 바로 이자들이 지금 정부에게 긴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윤을 보장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요구하는 삭감에 포함된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동결입니다. 고임금 노동자들의 보너스를 폐지시키는 것입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상한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기 은퇴를 엄격히 제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삭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접 서비스를 인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가 부도가 날까봐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 평범한 사람들의 임금과 생활 수준을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국가는 누구의 국가입니까? 이 국가는 누구를 위한 국가입니까? 바로 소수 엘리트들을 위한 계급 지배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밝히 드러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당장 남유럽 수준의 긴축 조처를 발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계적인 긴축 조처는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33% 정도입니다. OECD 평균 9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2008년에 308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380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채무는 이미 10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 1년 예산의 거의 3분의 1에 맞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정부도 2013년, 14년에 균형 재정을 맞추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그 알량한 복지마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동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기획재정부 장관 윤중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 복지비 비중이 너무 높다. 분수를 알고 인내할 것은 인내해야 한다. 그 누구도 믿지 않는 얘기를 이 나라 지배자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그리스는 새로운 긴축 정책의 중요한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사회민주당 정부는 유럽연합과 IMF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잘 조직되어 있고 가장 전투적인 조직 노동계급의 힘을 파괴시키고 싶어합니다. 아마도 이 일이 성공한다면 세계 노초에서 지배자들은 그리스 정부처럼 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는 새로운 긴축에 맞선 대중 저항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배계급이 그리스 정부처럼 하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 노동자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에서 반자본주의 좌파들은 바로 이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계급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지배자들에 맞서 저항을 건설하는 것이 제1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위기는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권력 재편을 가속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는 어떻게 하든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어떻게든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위기입니다. 위기를 넘어서서 폐색도 지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지난 여름에 하고자 했던 칸다하르 공세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점령군과 하미드 카르자이 정부의 분열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현지에서 진두지휘하던 미군 사령관 맥크리스터를 해임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패배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이 점령군 대열에 지금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서 파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힐러리 클린턴과 로버트 게이츠하고 같이 했던 이 한미 외무장관, 국방장관 2+2 회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측은 아프가니스탄의 치안, 거버넌스, 개발에 대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할 때 원래 없었던 치안 목적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것은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혹시 한국 정부가 전투병을 파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능히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가 워낙 많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재건이 사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저항군과 전투를 치르는 것일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그런 위험성을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미국 제국주의가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의 전쟁을 치르면서도 폐색이 짙어지고 있는 이 아프가니스탄은 바로 제국주의의 약한 고리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 쟁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지 아프가니스탄에서만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 제국주의의 장기적 위기가 더 많은 전쟁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제학자인 루비니는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기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12개월 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전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 예언이 기가 막힙니다. 물론 우리는 이 예언이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현실화되지 않기 위해서 또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전쟁을 저지하는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2002년, 3년과 같은 그런 대규모 거리동원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자본주의 좌파가 반전 쟁점 자체를 기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전운동을 장기적인 프로젝트로서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한국 군대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습니다. 그리고 저항군과 전투를 치르면 실제 비극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즉각적인 동원을 준비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우리가 이 반전 쟁점을 포착을 하고 그것을 대중에게 선전선동하는 작업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